정구의 무한동력, 올해가 마지막 비과세 통장 서둘러 만드세요.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시작합니다. 이번 2020년 6월 24일 계산입니다. 농협, 수협, 예탁금, 비과세 올해 종료, 자금 빠질까 우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점점점 그러면서 이게 76년부터 44년간 유지해온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올해 말 축소시킬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이번에 났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뭐 농협, 뭐 수협, 새마을금고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통장이 존재하고요. 참고로 이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는 계속 혜택을 축소하려고 했는데 2018년에도 보면 이 혜택 축소된다고 2018년 기사거든요. 2018년 기사인데 결국은 논란이 있다가 2년 더 연장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연장이 이제 끝나고 2020년까지 와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되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앞으로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올해가 마지막 비과세 혜택을 보는 거고 내년부터는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기사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럼 빨리 서둘러 가입해야겠죠? 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기 전에. 참고로 은행에선 가입 못해요. 이게 왜냐면 조세특례법 제한법에서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 과세 이 법에 따라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농민, 농협 같은 거죠. 어민, 수협,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들 보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거는 조합원 형태로 가입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출자금 통장에 뭐 일부 만 원인가 보통 가입비 같은 걸 내야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뭐 무슨 협 시리즈나 뭐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인당 3천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이런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가입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은행에도 이런 비슷한 상품이 있긴 해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입하기가 힘들어요. 가입 허들이 되게 높은데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기초 생활보호법자, 독립유공자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 여기 비과세 혜택이 있고 하지만 나이나 약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가입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농협이나 신협 같은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가입할 수 있냐면 지금 얘기했지만 뭐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이런 협 시리즈 신협 이렇게 협자로 끝나는 시리즈들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해서 가입하거나 아니면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은행에서 비과세 상품이 아닌 곳에 저축이나 예금을 하면 그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15.4% 났대요. 그런데 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1.4%밖에 안 돼요. 이 이자가 생각보다 세후이자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이 한도가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3천만 원에 이율 2%로 계산을 똑같이 한 거거든요. 이 비과세 상품으로 하면 여기 보면 1.4%, 1.4%만 떼고 얘는 1.4%죠. 그 다음에 과세를 하게 되면 15.4%니까 똑같이 3천만 원에 2%로 예금을 넣어도 이자가 똑같이 60만 원이지만 이자를 떼면 얘는 15.4%를 떼면 92,400원을 떼고 얘는 1.4%만 떼니까 8,400원밖에 안 떼요. 그러면 실제 세후이자가 얘는 50만 7,600원이고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보면 59만 1,600원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동일한 이자에서 8만 4천 원이 차이가 나요.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죠? 그럼 이제 얼마까지 가능한지
아셔야 될 텐데, 이거는 통합 가입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 개개인별로 3천만 원이 아니라 이런 시리즈물들 협 시리즈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3천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협이 2천만 원을 가입하면 이제 3천원에서 2천을 빼면 1천만 원의 혜택이 이제 통합 한도가 1천만 원 남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은 한도로 새마을금고에 가입하면 3천에서 2천을 빼고 1천만 원을 빼면 통합 한도가 0이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또 이 비과세 혜택 통장을 만들고 싶어도 한도가 선정돼서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혜택을 못 보이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럼 이거 돈 만약에 여기 망하면 보호는 되나? 이게 궁금하실 텐데, 참고로 얘네들은 금융보호공사에서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법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회가 있고 농협 중앙회랑 그다음 지역 그런 게 있다면 조금 여기는 특이하긴 한데, 일단은 예금 보호공사에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주체가 다를 뿐 예금이나 저축을 한 원금을 보장을 해줘요. 신협 같은 경우는 신협중앙회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새마을금고에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게 지역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곳이 망했을 때 그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걸 얘네들이 들어서 그걸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농협 같은 경우는 지역 농협이 있을 같은 경우는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란 게 있고, 이게 중앙은행 형태의 농협은 예금보공사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보장하는 그 주체만 다를 뿐 결국은 원금과 이자 합쳐서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망한 혜택을 못 받는 건데, 이거는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출자금 통장이라는 거 있는데, 출자금 통장 같은 경우도 보면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거에서 비과세 통장을 하면, 우리는 아까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출자금 통장에서도 완전 비과세가 1천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과세면 이 통장인가, 그 출자금 통장인가, 아니면 예적금 되는 비과세인가, 이게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원금이 보호가 된다고 했잖아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근데 이 출자금 통장 같은 경우는 보장이 안 돼요. 참고로 얘는 이자가 아니라 배당 형태라는 거는, 그래서 이자는 처음에 이게 몇 프로다 해서 이자를 먼저 알려주잖아요. 근데 얘는 배당의 구조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연초쯤에 보통 이제 배당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돈을 어떻게 굴렸고 우리가 이익을 냈으니까 그 이익을 너희들에게 배분해 줄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출자금 통장 같은 경우는 이자가 아닌 배당을 주고 비과세 혜택도 있으나 예금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얘는 원금 보장이 되고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모르고 이걸 가입하셨다가 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출자금 통장은 사실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입할 때는 준조합원 자격 같은 걸 받아야지 보통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입비 같은 걸 내야 돼서 출자금 통장을 기본적으로 만들게 돼 있긴 해요. 거기서 내가 더 추가로 돈을 넣을 거냐 말 거냐의 차이인 거죠. 보통 10,000원 정도를 넣고 일종의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예금 보호가 안 되니까 얘는 그걸 주의한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이거를 헷갈려서 동일한 걸로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얘는 원금 보장이 된다. 아, 그리고 이제 202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21년부터 혜택이 줄어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럴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 비과세 혜택을 연장한 추진을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2018년에 연장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이게 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혜택이 축소되는 거라서 15.4%보다는 좀 줄을 거고, 지금처럼 1.4, 특세만 내는 1.4%만 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적게 내고 이 사이에 있는 세금을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